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14시간 이상 걸리는 전기 화물차 충전 시간 탓에 충전소 자리를 두고 운전자들 간의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기 화물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전기 화물차 전용 충전소 확보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주시 전주천 하류 지역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된 민원에도 전주시와 관계기관은 대책을 내놓지 못해 당분간 주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새전북신문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17조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돌아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선 국비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상 예고에 국내 외환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13년 만에 1,350원대로 하락하는 등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30년간 산업화에 뒤처진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도 낙후와 소외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산업화에서 뒤진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낼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내에 이미 적지 않은 기업이 들어선 가운데 완주군은 수소산업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국가산단 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수소산업의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진형 기자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 상용화에 성공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주에는 대용량 수소 저장 용기와 연료전지 생산업체가 활발하게 가동 중이고 내년이면 수소용품 검사센터와 인증기관 같은 기반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만금에는 그린 수소 생산단지까지 추진돼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등 모든 과정을 갖추게 됩니다. 수소 산업의 활용 점정은 수소 특화 국가산단. 2026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해 완주 제2산단 인근에 165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수소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시설, 각종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관련 산업과 기업들을 한데 모을 수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때 각 당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고 힘있게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대선 공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할 테니까 민주당 후보 오면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라북도 7대 지역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12월 새 국가산단 후보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10월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를 내고 수소산단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가 뚜렷한 데다 국가산단은 그렇지 않아도 철저한 검증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수소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화에 뒤처져 줄곧 낙후와 소외의 길을 걸어온 전라북도가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더 나아가 수소산업이 첨단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다 보니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공업과 에너지 산업이 있는 도시들은 하나같이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해도 수소산업을 본궤도에 올리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변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여건이 좋고 수소 특화 국가산단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도 산단 지정에 뛰어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와 광양시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등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거에 대한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업종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 이제 저희 전남도에서 신청권자니까 전남도의 그 관련 자료 저희들이 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야겠죠. 완주가 국가산단 후보 지역이 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수소산업 기반 시설이 우리 못지않은 인천과 충남 보령시, 경남 창원시 등도 지역 내 지방 산업단지를 수소 특화 산단으로 전환하거나 차세대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만 톤 수소 플랜트 생산 기지 지금 구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연계 이제 산단 조성하는 거랑 그다음 이제 관련 이제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또는 인접 지역인데다 국내 대표적인 산업 지역이다 보니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수소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관련 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산업 전반에 대한 밑그림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 또 산업체한테 이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돕겠다라는 어떤 그 기술 개발 로드맵, 또는 아까 같이 산업체를 도울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소산업. 산업화에서 크게 뒤진 전북이 다른 지역과 그나마 대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바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값도 싸고 또 환각 효과가 강해서 공단이나 농촌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불법 체류자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른바 야바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입니다. 필로폰에 카페인을 혼합한 것으로 주로 동남아에서 만들어집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 2명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태국과 라오스에서 이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양만 4만여 알, 시가로 21억 원어치입니다.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 게 바로 야바라는 마약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이 같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위장한 뒤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출입국이 제한되자 급격히 늘어나는 해외 배송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농촌을 주무대로 국제 우편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외국인 체류자들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야바 밀주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를 통해서 야바 밀주 사범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고 5년 전 6명에 불과했던 도내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해 4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통 산업인 농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드론이 토양과 작물의 상태를 파악하면 자동으로 맞춤형 관리를 해주는 농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대규모 영농에 적합해서 식량 위기 해결은 물론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근영 기자입니다. 드론이 농지 위를 분주히 누비더니 뒤이어 출발한 트랙터가 땅을 갈고 비료를 뿌립니다. 드론이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트랙터가 농토를 관리하는 겁니다. 드론이 토양을 촬영하고 질소지를 분석합니다. 이 분석된 자료를 트랙터로 전송하고 트랙터는 이를 받아서 균등하게 배포합니다. 드론에 장착된 센서는 질소와인, 칼륨 같은 영양 성분은 물론 병충해 상태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곳에는 비료를 더 주고 해충이 발생한 곳에만 농약을 뿌릴 수 있어 효율적인 농사가 가능합니다. 낮은 수익성 때문에 농업을 기피하던 청년층의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요소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라든지 농약을 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세계 곡물 생산이 크게 위축된 상황.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영농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들도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Ini kali kedua saya ke Korea Selatan dan kebetulan memang agendanya tidak jauh-jauh daripada pertanian. Nah, saya melihat dari 2019 sampai dengan sekarang ini memang teknologi pertanian di sini cukup luar biasa. 디지털 농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식량 문제의 해결과 함께 전북 농업 기술의 세계화도 기대됩니다. JTB 뉴스 김근영입니다. 순창군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해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대표 작물인 홍로 사과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이 저소득층 주민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재해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순창군은 남자의 경우 보험료 43,100원, 여자는 32,200원 가운데 자부담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국민들이 각종 재해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 더욱 협력해 따뜻한 복지시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안군 대표 작물인 홍로 사과가 추석을 앞두고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큰 일교차에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품질 좋고 맛 좋은 진안고원 홍로 사과를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분들께서 만나볼 수 있도록 사과 선별 및 출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무주 향후회 행사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찾아온 향후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에서 열렸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향후 회원들은 태권도원과 머루 와인 동굴 등을 둘러보고 무주를 자랑스러운 고향으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고창에서 멜론 온라인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매에서 오영종 씨가 생산한 멜론이 최고가인 220만 원에 낙찰됐으며 낙찰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전라북도의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대강면에 내년까지 1억 원이 투입돼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복지 관련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예산 집행액이 4년 전보다 급증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교육감직 인수위 예산 집행액이 1억 5,600만 원으로 4년 전 교육감 출범 준비니의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많고 인수위 백서도 공약 이행 계획서라기보다 홍보 앨범에 가까워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은 물가 인상을 고려해야 하고 인수위 활동이 다양해 예산 집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전문 연수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에 들어섭니다. 오는 2027년 전주시 성덕동 옛 자리번 자리에 들어서는 장애인 고용 교육 연수원은 관련 전문가 양성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수원이 완공되면 해마다 14,000여 명이 이용하면서 연간 6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179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17.9도, 전주 20.5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북부 지역에 20에서 60mm,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모레부터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